네, 오늘 눈이 좀 많이 내립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렸다고 하니까 눈길에 국민 여러분들이 그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그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당론 법안인 개식용 종식법과 우주항공청 설치법을 비롯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여성과학기술인 육성법, 대중교통이용 촉진법 등 100여 건의 법안이 처리가 됩니다. 민생과 관련돼서 중요한 법안들이기 때문에 오늘 잘 처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오늘 처리가 하기로 이미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회의 직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나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만 대통령실과 관련 부처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반대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계속적인 수정제의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에서 여러 차례 양보와 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무리한 요구를 계속됨으로 인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오늘 쌍특검법의 재의결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국회가 사적으로 남용한 권한을 돕는 거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쌍특검은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고 있어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뜻을 지켜야 하고 상권 분립과 민주주의 무력화 시도를 국회가 막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며 검토가 끝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강력한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기 전에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 그리고 철회한 이후에 지체 없이 공표해 주기 바랍니다. 과거에 이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에 철회하고 공표한 바가 있습니다.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고 좋은 정치입니다. 국민과 함께 당분간 시간을 드리겠으니 독선과 오만으로 마지막 기회를 놓친다면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을 겁니다. 어제 행안위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 테러와 관련돼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범인이 작성한 변명문에 비공개 조치를 유지하고 있으나 언론에는 일부 내용이 보도되는 등 선별적으로 유출하고 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윤익은 경찰청장은 이재명 대표 상태를 열상으로 표현해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된 내용을 소방청을 통해 확인했고 이를 전파한 기관은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 종합 상황실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결국은 의료진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전파한 것이 정부기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제 범행을 방조자로 지목한 조력자가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진실은폐 비판과 정치적 시비가 제기될 수 있는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수사하고 가짜뉴스와 허위 비방에 강력히 대처해야 합니다. 오늘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가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하고 당 차원에서도 철저한 수사와 허위사실 유포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2023년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일시대출금이 117조 원입니다. 이자만 1,506억 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정부가 세수축의 실패와 주먹구구식 재정운용으로 인한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국은행을 마이너스 통장 취급한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코로나와 같은 비상한 시기나 일시적인 자금 부족 상황 해소를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정부가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덮는 수단으로 활용하라는 제도가 아닙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월 대정부 일시대출금 조건 결정안 의결 시 정부가 일시적인 부족 자금을 차입하기에 앞서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부대 조건을 달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재정에 난 구멍을 메꾸는 임시 방편으로 중앙은행 돈을 가져다 쓰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유로존 소속 국가들은 이를 원천 금지하고 있으며 자국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들만 다른 통화 간 결제 시 문제를 위해 24시간 내에 갚는 대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또한 국회 의결을 대출 가능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시기 별도 의정서를 채택해 한시적으로 제도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금지 규정조차 없어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대출은 실적도 없습니다. 대정부 대출 제도가 있는 나라는 캐나다가 유일한데 실시된 적이 없습니다. 정부가 절제 없이 중앙은행을 사금고처럼 활용하는 것은 첫째,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균형과 협력을 저해합니다. 두 번째, 통화량 증가로 물가 상승 등 경제를 망가뜨리고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셋째, 정부가 100조 원이 넘는 돈을 일시 차입하는 엉망진창의 재정 운영은 무능과 무계 그 자체입니다. 정부는 장기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재정 비전 2050을 수립, 발표하겠다고 정부 출범 초기부터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씩이나 발표를 연기하면서 2년 동안 깜깜무소식입니다. 총선에만 정신이 팔려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은 내팽개치고 있고, 이는 윤석열 정부가 재정 운영 비전은 없고 정말 작은 구멍가게와도 못한 국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말로만 건전재정 외치면서 나라 살림 파탄내고 정책 실패를 중앙은행의 대출로 돌려막게 하는 행태는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정부의 재정 여력을 바닥내고 있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반성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장기적 재정 전략을 하루속히 마련해서 제시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성 그리고 정책 기조 전환을 거듭 촉구합니다.